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또 가장 사랑하는 박병창 이사님을 모셔올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게 뭐 전날 오후 한 6시쯤 준비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아침 새벽에 이걸 매일매일 준비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이, 식상은 아니에요. 예. 새벽에 이거 이 일만 시켜도 아마 한 달 월급 줘야 될 걸요, 매일. 그러나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이렇게 또 투자한 분들이 꼭 고려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든든하고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국 마감은 미국이 좀 올랐습니다. 예, 한 이틀 동안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정도 반도체가 조정을 보였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약간 진정됐다. 그냥 막 갖다 때리는 우리 시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 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급등했습니다. 네. 이거 감 잡을 수가 없어요. 먼저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꺾인 CPI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예? 꺾인 줄 알았어요. 어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주도주들은 단기 고점으로 그냥 꺾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네. 어제 엔비디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970달러까지 갔는데 800달러, 9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잖아요. 아.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사실은 이제부터 진짜예요. 저고점을 다시 가느냐, 이렇게 넘어오느냐. 그래요? 예, 첫 하락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문 트레이더들은 네. 첫 하락은 매수 진입을 합니다. 첫 하락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예, 첫 하락은. 첫 하락 나왔을 때는 예. 하락 나올 때 사는군요. 예, 삽니다. 왜냐면 다시 갈 거라고 예. 판단을 하고. 예. 왜냐하면 주도주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하락 때는 또 다른 선택해요?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가.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떨어질 때는 사야 되는구나. 다 만등합니다. 주도주들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냥 내리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막 올라가다가 한번 툭 꺾였다고 이제부터 다시 밑으로 쭉 이거는 없군요. 예. 이건 주도주의 한해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5%는 올랐고요. 다운 0.6%, S&P 500이 1.1%. 어제 특징적인 것은 국제 수익률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위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10년 만기가 4.15, 2년 만기가 4.58%까지 올랐는데 어제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CPI가 발표됐는데 네. 헤드라인이 3.2%, 코어는 3.8%. 컨센서스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 코어는 3.7%, 헤드라인 3.1% 예상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시장에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오른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뉴스들 보면은 네. CPI 안심 장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CPI 안심 장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 컨센서스보다 뭐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안도의 장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을까요?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수급인 거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느 정도냐면요. 3월 8일 현재 빅7의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31%입니다. 31%. 그러니까 뭐 이들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CPI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요.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 지금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CPI 뭐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여튼간에 컨센서스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줄어든 거죠. 또 하나는 10년물 국채 이자율이 있었어요. 그 네. 전날에는 3년물 국채 이자율이 있었는데
입찰률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10년물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발행금리가 입찰률 부진했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소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수익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한두 달 정도는 이 달란드스나 국채수익률을 제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시장이 네. 향후의 가이던스에 또는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특별히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현상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MBG가 7% 올랐습니다. 그래서 919달러까지 다시 올랐어요. 거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다 2%, 3%씩 올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슈퍼마이크로는 못 봤습니다. 지금 보고 그래요? 왔어요. 예, 주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제가 보고 와갖고 슈퍼마이크로가 요즘 같이 약간, 올랐겠죠. 예, 주인공 같은데. 예. 예.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8% 올라서 2,681포인트. 네. 참 2,700포인트를 앞두고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4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견주했다. 이런 네. 표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에 더 나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총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봐서는 아래보다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하락 변동성을 주지 않고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특징은 일단 장 후반까지 크게 다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초반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 그리고 어제 상승한 종목을 보면 삼성 SDI가 11% 삼성 올랐어요. SDI? 예. 이거 저기 아니에요? 지난 2차전지의 셀 업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었어요. 삼성 SDI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방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삼성 SDI의 발표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었다. 말씀 매일 아침 드렸잖아요. 이틀 두 번에 걸쳐서. 네, 거기에 영향을 좀 네네.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가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R&D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지난주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제 지수가 코스닥이 1.5%로 오른 거는 2차 전지가 올랐거든요. 2차 전지가 오르면서 더 끌어올렸어요. 네. 2차 전지의 강세 이유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LG엔솔도 4.7%로 오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터배터리 행사가 지난주에 있었고 거기에 이벤트의 뉴스들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가 있었고 또 하나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리튬 가격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 커멘트들을 잘 보면요.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할 때 2차 전지 보자.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위안으로 보면은 네. 위안으로 보면은 500위안 위에 있었습니다. 고점이. 네. 고점이 있었는데 저점이 얼마냐면 86위안이었어요. 86위안 2월 달에. 네.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아. 근데 지금 102위안까지 100위안 위로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네네네. 제가 방송을 할 때 여기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뭐 다른 데 방송을 할 때도 우리 그 반도체 가격의 저점을 언제 찍냐 얘가 올라와야 된다 현물 가격이 올라와야 된다 얘 흐름을 보자 이런 얘기 꾸준히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지난 한 1년만 동안 얘기했어요. 지난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튬 가격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위안 위에 있다가 86위안까지 떨어졌다가 네. 저점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순간이라서 자 이게 지금 저점을 찍고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저점 다지기 구간이 있느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CATL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CATL이 급등했어요. 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급등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일단 참고로
모건스탠리에서 2023년 작년 6월에는 CATL의 투자 등급 하향 및 타겟 프라이스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정 리스크로 인한 미국 견제 그리고 한국 배터리의 확장 요걸 이유를 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CATL의 목표 주가 상향을 하면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네. 중립에서 비중 확대, 타겟 프라이스 14% 상향 조정했거든요. 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격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CATL이 차세대 대규모 생산 라인을 통해서 비용 효율성 개선 및 순자산 수익률 경쟁 우위에 있다. 1분기 매출 성장 둔화 후에 향후 3개, 4개 분기 동안은 세전이익 증가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CATL을 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2차전지 소재나 2차전지 셀 업체에 가격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지금 1분기까지는 둔화되지만 향후에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예, 요렇게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CATL의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CATL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업황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얘기를 할 때 그 업황을 설명드린다고 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요. CATL을 얘기를 하면서 네. 업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보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뭐 삼성 SDI 11%니까 뭐 당연히 LG엔솔하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KB금융이라든지 다른 정보들도 들어왔는데 이건 동시 만기 앞두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3,700억 정도 순매도했어요. 근데 국내 기관들이 5,055억 순매수했거든요. 5,055억 순매수했는데 요거는 동시만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수급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반도체가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매물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과 전력 반도체 그중에서 액침 냉각이라고 얘기하는 뭐 어저께 상한가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네. 요쪽 관련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들이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요. 네. 최초에 상승을 할 때는 AI양 HBM 쪽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야 얘들은 후공종들인데 이들만 가지고 뭐 지금 반도체 전체를 논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거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네. AI가 확정되는데 그러면 고사양의 DDR5 뭐 이쪽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 밴더들의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또 나중에 후발로는 더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내면서 올라간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또 올라가서 좀 주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력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액침 냉각 쪽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은 어제만 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액침 냉각. 반도체 열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을 내려줬는데 이제 바람으로 열을 내려주는 공법을 썼는데 바람으로 내리다 보니까 늦다는 거 굉장히 천천히 열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공냉시. 그런데 이제 차가운 불, 액침, 차가운 냉각해서 한다. 요거를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이 역시도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전체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매물을 맞는데 그중에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그런 가운데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빅7이 S&P 500 지수 시총 비중이 31% 수준인데 이것도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 내 유동성 변화를 주시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채권 시장과 그리고 전체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이 수준을 유지하느냐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은 구체적인 거는 좀 짧게 설명드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준에서 유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줄이지 네. 않을 거라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우리 그 3프로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빅7에 대한
의견 하나가 나왔어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JP모건에서 JP모건이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장을 JP모건에서 그 왜 골드만삭스는 뭐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는데 JP모건 그렇지 않다. 버블이 껴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내놓는 쪽이에요. 네. 근데 JP모건 분석실 보고서가 나왔는데 밸런스에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평가된 것은 빅세븐이 아니야. 경기 순환주가 오히려 고평가된 거야. 왜?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자동차나 호텔, 항공주들이 물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상승했지만 네. 이제 인플레가 둔화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결정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으면 결국은 이쪽 섹터가 펀더멘털이 불안해지고 고평가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얘기하는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지금 빅세븐이 아니고 이쪽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고평가로 얘기하는 게 더 맞다. 자꾸 이쪽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주가는요. 네.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자동차나 뭐 호텔, 특히 항공주들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이 와중에 반도체 하락이요? 예. 항공주, 항공 호텔주 이런 호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예요. 상대적으로. 아.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황하면서 그리고 투자 전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시장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 시장에서는 그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시장은 뭐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밸류 프로그램 효과로 인해서 외국들이 계속 대규모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의 주도주인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금융주주의 견조한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매물 맞았잖아요. 네. 막 맞으면서 고점에서 막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좀 빠졌다가 또 아래 꼴 좀 달라서 올랐다가 막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또는 섹터가 전체로 빠지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은 막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소외 섹터의 순환매가 좀 일어났고 그리고 어제는 2차 전지 반등을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 코스피 이거 2,700 한 번은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의 또는 그런 보고서 그리고 투자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돌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시간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돌파는 그냥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파의 그 상황에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가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러한 시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2번은 해외 IB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균형한 회복이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올해 투자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네. 당분간 수출과 내수가 엇갈리는 현상이 될 것이다. 즉, 결국 소비 부진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클레이즈에서 소비가 부진할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면요. 네. 1월 소매 판매가 비내구재 중심으로 늘긴 늘었어요. 그러나 서비스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소비 성장 모멘텀이 미약하다. 네. 근데 이거는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지금 우리 여의도도 그렇지만 강남 지역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녁에 식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녀보시면요. 네. 문 닫은 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시간에. 예. 아예 폐업한 데가 되게 많아요. 아, 이 폐업한 곳. 예전에 우리 네네네. 팬데믹 때 한참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또 한동안 괜찮았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아요. 예. 여의도도 뭐 물론 이제 여기 여의도는 특히나 이제 그 오피스 그러니까 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녁 시간에 예전에 그래도 좀 뭐 식당들도 예. 이렇게 건물 지하에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 거기들도 보면 저녁 시간에도 일 끝나고 드시는 분들이 좀 꽤 계셨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요 앞에 굴국밥집인가 한번 갔는데 와, 저 혼자 먹었어요.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네. 비니빔 부입부가 있기 때문에 네. 비싸고
고급 음식인데 아. 여전히 뭐 성황이에요. 맞아, 맞아. 부킹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약도 안 되는데 오마카세 뭐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으로는 예. 소비가 계속 소비 모멘텀이 계속 미약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네네네. 우리가 진짜 실전적으로도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수출은 괜찮겠다. 하반기까지 회복 전망이다. 이거 해외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시티에서 시티그룹에서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터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 이익 가이던스 있잖아요. 네. 각 증권사들이 작년 말에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쪽은 스마트폰 쪽하고 관련 부품인데 이것도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출 쪽이 지금 올해는 이끌어갈 것이고 내수 소비 쪽은 좀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이 몇 가지 많은 게 있는데 네네. 중국 요 내용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1대1로에 맞서서 미국이 국제 인프라 건설에 2조 6천억 정도 투입한다. 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프라 건설에 미국이 다시 거론하면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인프라 건설에 미국이 다시 나서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미국 주도의 인프라 건설. 아. 이게 이제 이쪽에 아시아 쪽에 주로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SMIC 있잖아요. 네. 이게 5나노 반도체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SMIC. 예, 네. 3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요 모바일 관련된 리서치 업체 폰 아레나 그리고 디지털 투데이의 발 뉴스입니다. 이런 거 이제 어디서 가져왔는지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고 이런 부분들은요. 아, SMIC도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당연히 계속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오늘 뉴스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뭐랄까요 중고 부품들 있잖아요. 네. 중고 제품들 네. 그런 것들도 사가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이런 데서요. 네. 이거 중국에 팔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CATL 뉴스 5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수출 쪽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뭐 우리 네.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해외 아이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요겁니다. 지금 KB증권과 BNK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요걸 지금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가 6분기 만에 이번 1분기에 흑자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KB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 4.9조, 올해 연간을 32조 5천억에서 33조로 상향한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고요. SK하이닉스는 엄청납니다. SK하이닉스가 왜 좋아진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HBM의 선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제 BNK에서 1분기 영업이 1.74조, 1조 7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 이익을 어떻게 상향했냐면 7.7조 예상해서 12.3조로 상향했습니다. 7.3조로. 7.7조에서. 아, 그래 많이 늘렸네. 예, 이렇게 상향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전체 이익이 우리나라 전체 이익의 코스피 이익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의 이익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뉴스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LG전자에서 베어로보틱스 실리콘밸리의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800억 정도 투자해서 1대 주주가 되는 발표가 어저께 있었어요.
LG전자가 이 회사의 일대 주주가 됐고 그 회사는 로봇 하는 회사 AI 로봇. AI 로봇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회사 측에서는 재무적 투자가 아닌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의 전략적 투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이 기업은 뭐 어떤 데 특화되어 있냐면 사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관제 솔루션 이게 이제 항상 핵심 표현들이잖아요. 네. 워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상업용 로봇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로봇 쪽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로봇 주가들이 연초에 급등했었죠. 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러면 반등하냐? 아직 반등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산업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산업이 가는 방향하고 주가의 움직임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산업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LS그룹에서 북미 전선 자회사의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수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미국의 초고속 통신망 사업이 55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케이블 업체로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이러한 사업에는 네. 미국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자회사들이 미국의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뉴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요즘에 쑥 들어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정말 몇 년 된 겁니다 지금. 네. 2년 넘어가는가요? 이제? 2년 넘어갔죠. 그렇죠. 봄에 한 거니까 2년 네, 좀 된 네. 것 같으네요. 2월인가 뭐 처음에는 뭐 시작했던 것 한 같은데. 달 얘기하다가 그해 끝난다 그러다가 네, 네, 이러다 네. 요즘에 그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유튜브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제목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뭐 10년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전쟁이 10년 간다고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네네. 거예요. 근데 요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재건 사업 얘기를 계속했었죠. 아, 맞아요. 전쟁 그럼, 끝내지도 예. 않았는데 재건 사업 얘기가 막 그랬었잖아요. 모듈 주택 뭐 이런 예, 거 막 그랬었죠. 얘기하고 뭐 그때. 그쪽 예. 중도 움직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사업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이 또 다 인프라잖아요. 그리고 이 재건 사업 관련된 얘기는 때만 되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순간이 되면은.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바스켓에 우리 관심 종목에 좀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같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전쟁 끝나면 그 친구들이 가긴 가나요? 당연히 움직이겠죠.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움직여요. 합의 뭐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또 다시 스타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때도 저는 의심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재건한다고 우리 예. 회사들이 거기 가서 과연 참가할 수 있을까는 그렇죠.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예,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는 어떻던 경향, 패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그걸 관심을 갖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뉴스는 앞으로 한번 좀 요건 좀 지켜볼 뉴스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자의 사용 전개에 대해서 30%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그러면 우리 그 기존 전기 안 쓰고 태양광 자체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해서 나 이걸로 할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30% 세금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요 왜?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뉴스가 나왔냐 보면 비트코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전기가 향후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돼서 11번 뉴스 먼저 말씀드리면 샤오미가 3년 전에 우리 전기차 할 거야 그랬고 우리 전기차 이제 출시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3월 28일 날 출시한다는 거예요. 샤오미에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25일 날 사전 계약 받는다. 이런 발표들이 로이터 말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뭐 모델은 나왔나? 예, 모델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예. 네. 가격은 지금
발표는 안 했는데 네. 예상으로는 뭐 3,800만 원, 뭐 4천만 원 요 정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샤오미가 예전에 처음에 뭐 전기 우리 가전제품 나오고 또 휴대폰 나오고 말했을 때 이게 되겠냐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전기차가 공급 과잉이라는 중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샤오미가 이게 또 나온다? 자, 이건 또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TSMC 파운드리 점유율이 61.2%로 삼성과 격차가 확대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4% 늘면서 점유율이 61.2%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스럽죠. 근데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AI 기반 수요 때문에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 연간 매출이 약 12% 증가 전망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다 같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TSMC와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는요. 그런데 같이 어떻든 이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마지막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 단신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제요. 어제죠. 3월 12일이 KBS 시사기획창에서 삼성 잃어버린 10년. 그 부제가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즉 2010년에서 2023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1.25%더라. 그 전에 15년은 평균 17%였는데 이 동안에는 1.25%뿐이 안 됐더라. 그러면서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방송을 내놨다고 해요. 어제 이런 걸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자, 이걸 저는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 보신 분도 있고 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내용을 그냥 읽으면서 아, 삼성 어렵구나. 망했네. 삼성 망했. 이렇게 그냥 딱 단정 지을 분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왜 요거를 지금 위에 이 뉴스에 덧붙여서 괄호치고 가져왔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 삼성에? 그러면은 삼성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저기 아니에요? 저는 뭐 저도 이제 안 봐서 뭐라고 네. 말씀드리긴 네. 어려운데 제일 안 좋을 때가 작년일 거 아니에요? 거의 작년, 재작년 요때일 거 아니에요? 예. 요때를 결과물로 놓고 뭐 그전 10년을 재보면 예. 뭐 성장률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 적자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올 네, 때 네. 예, 그 예. 10년을 예. 재놓고 그 전엔 또 제일 좋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예, 예. 아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예. 근데 부제가 이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체가. 자, 그래서 저는 예. 시사기획창보다는 박병창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네, 오늘 아침도 오늘 좀 뉴스가 좀 많았네요. 예, 다양한 뉴스들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